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반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대공원의 일부 토지인 신정동 931번지 외 한 필지 18,403제곱미터, 진화 근린공원의 일부 토지인 서생리 산 26-10번지 외 한 필지 31,442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울산대공원은 2022년 9월 23일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이 있어 10월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진화 근린공원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토지 소유자 2명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이 있어 8월 수용 통보하였고 10월 본건에 대한 입안 후 주민 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가업을 수행하는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도종합기술 도시계획부 이상근 부장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볼까요? 다음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사항입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먼저 22호 울산대공원입니다. 금해 해제 신청된 필지는 남구 신정동 931번지 2048제곱미터, 남구 신정동 산 195-12번지 16,461제곱미터 두 필지입니다. 해제 신청 총 면적은 18,509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서생면 서생리 71호 진화공원입니다. 해제 신청 필지는 서생리 산 26-10번지 25,252제곱미터, 서생리 산 29-2번지 6,190제곱미터로서 해제 신청 전체 면적은 31,442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위성사진 및 대상지 사진입니다. 먼저 22호 근린공원 울산대공원입니다. 신청 내용은 해제 신청 두 필지 18,509제곱미터가 감소되는 사항이며 공원 최초 결정일은 1986년 8월 23일, 실효 시기는 2030년 7월 1일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3년 이후 1단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제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입니다. 동측의 두항로를 중심으로 동측에서 바라본 사진과 현항도로 서측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호 근린공원 진화공원입니다. 신청 내용입니다. 해제 신청 두 필지로서 전체 면적 31,442제곱미터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공원 최초 결정일은 2003년 7월 31일, 실효 시기는 2023년 7월 31일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7년 이후 2-2단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서측 국도 31호선과 동측의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바라본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진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22호 울산 대공원입니다. 기정면적 202만 2,005제곱미터에서 200만 3,496제곱미터로 18,509제곱미터가 면적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호 진화공원입니다. 기정면적 165만 3,047제곱미터에서 162만 1,605제곱미터로 3만 1,442제곱미터가 면적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기관 협의 결과입니다. 협의 기간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간 이행하였으며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열람 기간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간 주민 열람하였으며 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부는 제8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위반 신청 후 수용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먼저 울산 대공원 도시계획 시설은 최초 1986년 8월 23일에 지정되었고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이나 해당 부지에 대하여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다음 진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2003년 7월 31일에 지정되고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2-2단계 사업 이후 실효 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두 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위반 신청이 되어 수용을 통지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효 전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 민원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토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의하기 전에 실제 이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참 울산의 도시의 시설들이 대부분으로 뭐 해제된 부분이 많고 특히 공무원 부분은 뭐 약 한 80%가 해제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되고 있고 특히 야암 근공원은 뭐 시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뭐 아까 청취에도 그래도 뭐 의견 수렴이 다른 없었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아까 보면 울산 대공의 주변에는 지정된 지 아마 꽤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 더 이상의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지 그런 부분이 실제 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으면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없으면은 해제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울산시로 봤을 때 시민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1단계, 2단계 사업 수립해가 가야 되는 부분은요. 민원이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특히 국에서 정말 울산시 전체를 봐서 도시계획 할 때 그걸 판단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 여쭤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랍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공원이나 이런 거를 해제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큰 취지는 이제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공원부서의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이게 계획이 없으면 이게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필요하긴 하나 어쨌든 이 이제 헌법에서 판결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가장 그 취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제된 점을 뭐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제하는 목적이 우리가 그 국립탄소 중립 그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해제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그런 땅은 아니고 국방부로부터 이제 해제받아서 우리가 국가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의원님 지역구라 가지고 대부분이 울주군에도 많고 한데 혹시 다른 뭐 민원들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호 그 진화공원 그 해제 부분은 여기 그 지주들이 한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해제 요청한 부분 예. 이번에 한 사람들은 두 명에 이번 신청한 2명? 거. 예? 몇 명? 2명이요, 2명. 2명? 예, 2명이 이번 해제 신청한 사람은 2명입니다. 아, 예. 예. 일단 뭐 이게 그 해제가 되면은 그 근린공원이라는 그 이제 타이틀만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은 자연 녹지로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죠. 예. 용도 지역은 그대로 있고 도시계획 시설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뭐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그 계획이라든지 지주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죠? 신청을 그게 이제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가 되고 뭐 신청을 안 하든 간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10년이 넘고 20년 사이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해당 부서에 이 집행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제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해제 사유라든지 그런 거는 묻지 않습니까? 해제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 시기 안에 네. 집행 계획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없다 알겠습니다. 하면 알겠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그 토지주가
2명이라는데 두 분이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저희 아직 모른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하나 이제 추후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동구에도 걸린 공원들이 많거든요. 자연공원하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금 뭐 화정 1지구나 2지구나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거기도 그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분별한 개발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따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 1, 2지구는 당초에 이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지구는 도시개발 사업 그렇고 2지구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제. 2지구도 예. 언제 해제됐죠? 전체 저기 2020년 7월 1일자로 일괄 해제됐습니다. 예. 2020년도 불렸잖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참 어쨌든 한 번에 이제 다 이제 해제가 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난개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잘해서 또 뭐 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제 그 자동 해제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물론 이거 오늘 의견 청취하기 전에 담당 부서 직원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뭐 상세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울산 대공원에 보면은 남구옥동 산 256 일대 옛날 군부대였잖아요, 그렇죠? 군부대였는데 지금 군부대 시설은 전혀 예전에 지금 활용은 하지 않는데 시설은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이게 일부 있습니까? 이게 이 자리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 지금 이 부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옛날에 이 자리가 포보대였는데 그 국방부의 우리 이 소유주가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예. 국유지인데 그때 이 대대가 있을 때 이 부지에서 국방부에서 아니면은 점용했을 때 이거는 국방부에서 국유지를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지금 군부대에서 계속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시설물랑은 다 없어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이 부지를 뭐 이제 향후 활용 계획은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뭐 별도의 국방부에서 임대를 하거나 뭐 해서 아니 그렇지 물론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할 때 지금 현 상태는 빈 공터로 되어 있고 이거 국유지 어디 국방부 소속 그럼 이거 매입한 거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탄소 과학 독립관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도시계획 결정 오늘 결정을 저희들이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면은 추후 이 결정을 할 건데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이거 편성할 때도 꽤 많이 돈이 들 거라고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물론 오늘 의회에서 의견 청취는 하지만은 차후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 과학관 설치를 하신다는데 잘 추진을 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현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일 있습니까? 없으면 하여튼 22호 울산 대공원과 또 71호 진화공원, 특히 울산 대공원이야 또 나름 필요해서 하고 하겠지만은 진화공원은 이제 소유주가 신청해서 하면은 그 주변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이 해제가 되면 주변에 다 해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서 차후에 누가 또 뭐 오면은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 이게 이제 이렇게 내년 7월달 되면은 자동 일괄 해제가 해제되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내년에 혹시라도 이렇게 개별 신청은 들어오면 이 어차피 몇 개월만 좀 참아 주시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때 가서 일괄 자동 시료를 하도록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호 도시관리계획 공무원 결정의 변경의 의견 청취할 건을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니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 개발 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안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후화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울산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평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 업체 관계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울산 윤안구역 도시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울주군청 맞은편의 청량읍 윤리1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21만 평 정도고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9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자는 저희 LH공사하고 울산도시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울주군청과 시청, 울산대 등 울산의 주요 입지가 가깝고 인근의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도시개발 사업지로서 적합한 입지 요건입니다. 교통체계로는 대상지 동측으로 동해고속도로, 그리고 남측으로 함양 울산 고속도로, 그리고 서동측으로도 국도 7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도매시장 이전지로서 교통 여건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위성 사진입니다. 빨간색 실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입니다. 포항 부산 고속도로 문수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남북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현재 울산시에는 약 2억 6,870만 제곱미터 정도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65만 4천 제곱미터 정도가 해제가 되면 추후에는 2억 6,800만 제곱미터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는 울산 공공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해제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기정해 보시면 하늘색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번에 해제가 되면은 오른쪽 변경 도면과 같이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주민 열람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 열람 결과 6건이 접수가 되었고 관계 부서 협의 결과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미반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 또는 협의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는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원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2페이지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청량읍윤리일원회 2019년 11월 29일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 확정과 2020년 8월 25일 울산 도시농촌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울산시 울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원 청취의 건으로 울주군 청량읍 윤리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확충 등의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델한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변경 결정 사항임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대부분이 농지 및 창고 등이며 일부 지구지역도 포함되므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소영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항공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항공사진에 보면은 밑에 지역에는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오고 있죠. 예. 또 사진에 보면 위쪽에는 보면은 공공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들어오는 도시개발 지역인데 이거 보면 일자로 쭉 돼 있잖아요. 쭉 튀어나오는데 일자로 도로 왼쪽에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왼쪽에는 울주군청이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예. 톡 튀어나와가지고 마른 목걸로 쭉 뺐는데 중간에 경계선을 끼워놨는데 저게 경계선이에요? 아니면 전체 항공사진이 나온 전체가 저게 경계선이에요? 개발 구역이 지금 빨간 부분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도시개발 제한구역 경계선이라고 이 자료에 보면 12페이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경계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초록색이나 분홍색입니까? 그게? 보라색. 예,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저기 경계예요. 이게 빨간 거 전체인데. 어딘가에 나옵니까? 그래. 저기 그 부분은 이제 사업구역 경계하고 그 해제 부분하고가 조금 그 이제 지금 그 중간에 그 사이만큼은 예.
그게 이제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개발 제한 구역에 그 뭐 단절 토지 비슷하게 이런 데 있어서 해제는 저렇게 다 할 겁니다. 전체는 해제를 다 하더라도 예. 우리 보라색 돼 있는 게 저까지만 경계선을 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을 물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료 5회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관련 기관과 협의했는 내용에 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관리과에 그 협의 의견이 나와 있네요. 네네. 협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는 물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재평가 대상이 될 걸 알려드린다고 하고 이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하수관리과에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 시 분류식 하수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 내용을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하수 처리 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그래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물론 앞으로 향후 계획이지만은 이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도 분명한 거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이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의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 구역을 얼마만큼 해제할 것이냐 예.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거 부분은 그때 할 당시에 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하수 처리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가서도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이 부분도 적극적인 보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아까 자료에 보면 실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확정에 대해 이 주변에 별 무리수 없는데 울산인 도시 농촌 복합 행복타운 조성에 보면은 곧 떼어보죠. 방금 아까 김성현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제 구역이 저 복판의 중간에 저기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도로의 건너편에까지 사구역은 아닌데 왜 해제를 하며 사구역 안에만 해제하면 될 것인데 도로 건너편에까지 해제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예, 육안으로 봐서는 지금 아니, 도로 건너편에까지 지금 해제하고 있거든요. 사구 5페이지, 계획.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내용에 보면 저게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까 왜 이게 해제 범위고 도시개발 사업 범위는 도로를 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남게 되니까. 단절 토지로 남는 단절 토지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이제 도로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부분을 놔두고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단절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도로라든가 뭔가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단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해제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을 할 때 아예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랫부분 말씀하십니까? 윗부분을 윗부분. 윗부분은 이게 이제 왼쪽에는 다 해제가 돼가지고 군청하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밑에 우리가 해제하고 나면 중간에 이게 도로가 이제 개발 제한구로 이것만 남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할 때 지금 하얀 부분이 해제된 부분이거든요. 하얀 부분이 기정에 보시면 그 이제 기정에 하얀 부분이 해제된 부분이고 이제 저 부분이 한데 그 사이가 만약에 그 부분을 사업구역 경계를 하게 되면 길쭉한 이렇게 뱀 모양으로 폭이 좁은 모양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남게 됩니다. 남죠. 예. 그리 되면 그 남으면은 그 부분을 또 그 면적이 3만 이하 돼가지고 이렇게 단절 토지라는 또 해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을 결쳐야 되거든. 나중에 어차피 해제가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차라리 아예 해제를 해서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잠깐만, 그 면적이 전체 얼마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건너편인데도 불구하고 대로를 건너서까지 해제한다면 단절 토지라도 이 부분에 특혜 소지가 되기 때문에 단절 토지라도 개발 여건이 그분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현재 위쪽은 도로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도로를 건너서 하는 부분도 사업구역 내입니다. 이게 뭐 이거 안 되니까 위에 지금 아까 배 모양의 위쪽 부분에 선 보면은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도로 좌측이거든요. 그게 보면 도로 도로까지. 번면 비슷한 이런 지금 실제로 현재 상태 보면 도로 번면에 도로 부지로 거의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위성 사진을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보면 좋겠는데 확대 안 됩니까? 3페이지에 그거 보시면 아니 그 용역업체에서 이것도 자료 안 해왔습니까? 정확히 이거 봤을 때는 도로에서 저 사진을 봐도 축소 사진인데 많이 벗어났거든요. 몇 페이지 전체 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도로입니다.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도로로? 뭐 이거 개인 무슨 저런 뭐 전답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많이 좌측으로 벗어났는 것 같으면은 좀 특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제된다면은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곧 지봉 거가 있습니다. 여기 경계구역이잖아요. 전체 요걸 빨간 선을 했을 때 여기 다 해제되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점선이 된 보라색 때문에 여기 경계구역이고 여기 도로잖아요. 그렇죠? 도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면이에요. 거기가 지금 보시면 바로 밑에가 그 울주군청 아닙니까? 예. 울주군청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실제로 전부 그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도로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부지. 이것도 본면이 여기 예. 이 말이에요. 도로. 글쎄 이게 여기에 도로인데 여기 전체 도로인데 도로 경계선이 여기 들어져 있고 여기 경계선이 점선이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몇 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본면이라 이 말이에요. 예, 도로구역에 다 포함된 뒤. 아니 글쎄 제가 본면도 도로니까 예. 여기에 본면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이 말이에요. 예.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의원님, 그게 선이 조금 이제 직선으로 껐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도로를 따라서 우리 개발 사업구역은 도로를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가 이 직선을 따르다 보니까 예. 도로 구역이 도로만 도로는 도로 제외하고는 다 우리 사업구역입니다. 점선을 그럼 바로 얘기해야지. 점선을 갖다 이 사이를 상당히 그 차이가 몇 미터 지도상 요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정상적인 그걸 봤을 때 상당한 폭파가 많이 보이죠. 이제 사진상에 저희들이 선을 넣다 보니까 이제 그리 된 건데 실제로는 그 전부 도로를 이쪽 부분은 밑에 부분은 전부 도로부지고 도로를 세비하는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도로 부분부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충분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설명이 그래야 한다니까. 자, 저 부분에는 사업부지 외에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는 향후에도 개별적인 건축이나 허가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할 수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안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정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설주택과 소관 협약보호권을 상정합니다. 정경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럼 화합로 3차 및 화합로 4차 가공통신선로 지중이설 사업 업무 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가로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서 7개 통신사와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사업비 부담 기준과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공통신선로 지중이설 사업비 부담 기준을 시 50%, 7개 통신사 50%로 정하는 내용과 학성교에서부터 터미널 사거리 구간 1.54km, 터미널 사거리와 시외버스 3거리 구간 0.43km, 총 연장 1.93km를 2개 구간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업무 협약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 사전 보고 후에 업무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노선의 32.7km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지중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총 연장 22.94km, 13개 노선의 20개 구간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 765억 원, 한전 및 통신사 765억 원의 총 사업비는 1,530억 원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 등 연차별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편의 증진과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약은 전면 검토 보고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우리 정말 건설주택국이나 또 건설도로과 지중화 사업은 울산 광역시 7대 광역시가 상당히 좀 뒤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 예산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중화 사업은 우리 감사에서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울산이 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감사란데 그 지중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연도별 계획이 있지만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게끔 국장님 또 신경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구에 보면은 방언순환도로 2군데만 돼 있거든요. 우리 창구 2의 지중화 사업계획 준양기 계획에 보면은 이거 보면은 동구에 보면은 2029년도 30년도 돼 있어요. 이 남구에도 물론 남구나 중구 또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은 동구에 있는 사업들도 조기에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수로 계획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물론 이 계획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계획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고 봉수로 쪽에서도 이 부분을 또 계획 사항에 또 추가로
넣어주십사 하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그 예. 지중화 중장기 계획은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선을 이렇게 한전하고 협의할 때에 이렇게 배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설비 용량이 크거나 그다음 연장이라든지 이런 배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점 기준이 높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될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2030년까지는 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 29년 30년까지 되어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을 좀 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협약 기관이 보면 세종텔레콤부터 시작해 JCN 울산방송까지 있는데 이거 선로가 보면은 우리 JCN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 개인적으로 또 선로가 또 지상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지금 그 설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되어 있는 선로는 현재 협약서에 체결된 이 회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JCN인데 이것도 유선 케이블인데 예. 유선 케이블이 지금 우리 개인이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그 노선에는 현재 7개 업체만 있습니다. 요게 전체다. 예. 혹시 요것 외에 지상 또 케이블이 다른 케이블이 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에 또 철저하게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말했습니다. 예. 백현진님, 예, 질의하십시오. 가공설로 이게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뭐 지중화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선이라고 일명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중화 반대 예,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추진 사항 중에 총사업비 중에 시 50%, 한전 50%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매칭 50%입니까? 예, 5대 5입니다. 금액이 조금 시가 조금 부담을 더 하는 경우는 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점을 채점할 때에 지자체에서 포장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 부분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일부는 저희들이 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지중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비 20%, 지자체 30%, 한전 50%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시비 50%, 한전에서 50%, 그다음 통신사에서도 50% 부담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다르고 그러면 매칭 비율도 다르고 이렇습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그럼 시 50%, 한전 50%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한전도 50%고 그다음에 그 통신선로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도 50%, 통신사 50%. 한전하고 갈 때는 한전 50%, 시 50%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진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공유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수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이게 좀 조율을 해서 이게 지금 그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이 연도는 또 한전하고 협의가 된 상황인데 한전하고 또 좀 협의만 하면은 가는 거 하시겠죠? 아무래도 뭐 사업비만 빨리 확보가 된다면은 기간은 좀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기간 말고요. 예. 지금 그 김수정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동구가 왜 끝이 되어야 되는가?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딥니까? 방어진 순환로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뭐 24년까지 안 그러면 27년도까지 2017년도 27년도까지 1차 그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끝에 하든지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금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가 참 되면서 한전하고 이제 도시계획하면서 쭉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그랬지 몰라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하면서 그다음에 공공주택 하는 주변에는 하여튼 주택조합에서나 그 사업자 측에서 앞으로 지중화하도록 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아까 우리 뭐 지역구 다 참 필요하고 다 그랬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이제 간선도로 위주에 하다 보니까 대도심 중심으로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또 지역에 그 지역의 또 편성회가 정말 도시계획의 가장 건밀주처럼 엮여 있는 이 부분들이 참 미관성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빨리 협의해서 특히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대에 또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언론에 요즘 많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송정탑 이런 부분은 한전에 100% 부활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경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수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부 소관 협약보호권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업 광역교통과장입니다. 태화강 송정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태화강역부터 부굴산역 구간의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위한 운영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7일 우리시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 운행, 철도시설 전동 차량 유지 보수를 하고 우리시는 연장 운행에 따른 운영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전동 차량은 우리시 소유이며 구입비는 국토교통부와 우리시가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차량 제작 및 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5년 원만히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국장님 어차피 협약 태화강에서 송정 광역철도 운영에 대한 협약인데 협약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또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네, 백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송정역 부울산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렇죠?
이게 예. 그 의원님 그 광역교통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초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사업명을 정할 때 태화강역하고 송정 광역철도 그 연장 운행 사업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태화강역 부월산역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영명이 이제 21년 8월달에 제정이 됐으니까 변경하는 데서 동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사업명을 변경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이 이제 태화강역 송정 광역철도 연장 운영에 관한 협약으로 이렇게 그 당초 이제 그 사업명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좀 고집 아닙니까? 그 뭐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명이 태화강 송정 광역철도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울산역으로 물론 바뀌었지만 영명은 바뀌었지만 이래 가져오니까 그냥 송정역으로 협약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한 사안이라서 크게 뭐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제작과 관련돼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태화강역과 부울산역의 개통과 동시에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통상 그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고 난 다음에 한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이걸 이제 철도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1월달에 이제 발주를 이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전동차 운행에 이제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부울산역과 관련돼서 제가 뭐 행감대도 말씀드렸고 주변의 그 인프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협약과 관련돼서 아무런 것 이게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의 어떤 접근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은 빨리 개선해서 우리 부울산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백인주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인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동차 내년 1월에 발주하신다 했죠. 그 차량 제작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보면 우리 열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일반 열차하고 달리 지금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다니는 광역 전철 전동 차량입니다. 전동 차량 그럼 뭐 우리 열차에 있는 객차처럼 뭐 몇 량이라 이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연결된 거? 아닙니다. 내량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량으로. 예. 이 구매 한 량 정도 하는데 그 우리가 그 제작 의뢰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놓은 거는 한 58억 9,800만 원 정도. 58억 9,800만 원입니다. 뭐 60억이 돼, 그렇죠? 한 59억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59억인데 막 60억 잡고도 예. 야 46, 24, 240억이네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요. 전체 내량 전체가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 전동차 어떤 식으로 또 구매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희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